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3일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금요일 같은 목요일인데요. 2월의 마지막 날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미중 무역협상 관련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론을 펴온 트럼프와는 달리 라이트하이저 협상대표가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으로 풀기에는 너무 중대하다면서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 등과 관련해서 중대한 구조적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타결에 자신감을 보여온 트럼프와는 대조되는 발언이죠. 게다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 충돌도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인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를 파키스탄으로 지목하고 보복 차원에서 26일 파키스탄의 바라코트 지역을 공습했는데요. 이에 어제 파키스탄이 보복 공습에 나서 2대의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끼리 공습에 이어 공준전까지 벌이는 것은 초유의 일이고요.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증언에서도 기존 수준의 발언만 내놨습니다. 보유자산 축소 종료 계획과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면서 내 추측으로는 발표가 곧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어쨌든 연준이 보유 채권을 매각하고 시중에 자금을 회수해온 긴축 정책이 종료된다는 것은 연준이 더 이상 대규모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특징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살펴볼 이슈는요. 오늘 유독 강세 보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 관련 내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바이오헬스 산업 R&D에 올해 약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 이후 어제부터 연일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홍 부총리는 어제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바이오 헬스 분야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으로서 최우선으로 육성 의지를 가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바이오 헬스 산업 R&D에 약 2조 원을 투자해 혁신 신약과 융복합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고 하고요. 특히 정밀의료와 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통합 패키지 수출 등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투자를 확대해서 매출 300억 원 이상의 소위 라이징 스타 기업을 150개 이상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 규제들도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우선 20건 이상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서 4월 중에 바이오헬스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눌려있던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면역 항암제, 유전자 분석, 줄기세포, 제대열 등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종목만 좀 같이 볼게요. 10%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큐리언트 먼저 보겠습니다. 큐리언트의 다제내성 결핵치료제가 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로 7년간 시장 독점권, 세금 감면,
규제기관의 협조, 우선심사 등의 폭넓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신속심사 제도의 하나로 FDA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제약업체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섹터에서는 단연 마크로젠의 상승률이 가장 큰데요. 마크로젠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13개 질병에 관한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를 얻었죠. 아직도 논란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 6%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섹터에서는 메디포스트가 7%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넥슨 인수전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넥슨 인수전의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업체인 아마존과 컴캐스트까지 가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본입찰이 예상되는 5월까지 글로벌 IT 업체와 넷마블, 카카오 등 토종 IT 업체, 그리고 KKR과 베인캐피털, MBK 파트너스 등의 글로벌 사모펀드 간 치열한 인수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매각 흥행으로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넥슨 GT와 넷게임즈 모두 1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3.1절이 100주년을 맞은 만큼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